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폭락장이 정말 세게 왔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들 각자가 투자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폭락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제가 애플 그래프를 길게 펼쳐봤는데요.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990년에서 한 2000년도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으면 지금쯤 아마 재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7년 이후에 매수를 했다면 뭐 별거 없습니다. 제 아무리 애플이라고 해도 이미 주가가 뛸 대로 뛴 상태에서는 내가 큰 돈을 벌 수 없겠죠. 자,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락장이 오니까 일단 기분이 더럽죠. 괜히 기분 우울해지고 종목 선택 잘못한 것 같고 짜증이 밀려오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락장에서 많이 담아놔야 됩니다. 오히려 주가가 막 폭등하고 기분 좋을 때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게 별로 없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별로라고 할 때 그때 내가 부지런히 담아놔야 폭등장에서 재미를 최대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게 쉽지 않죠. 저는 이미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애플의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기업이 쥐도 새도 모르게 상장 폐지가 되고 그냥 사라지죠. 자, 저는요, 제가 가진 종목들이 지금 이 애플처럼 엄청나게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식의 기본적인 특성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우량주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4개 종목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인텔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소액이라 좀 언급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고요. 자, 어찌됐든 저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락장이 와도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지금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주식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윳돈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쥐어짜가지고 제가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삼성전자 2주 샀습니다. 2주. 그것도 보통 주가 아닌 우선주 2주 샀으니까 한 돈 10만 원 되는 거죠. 그것도 힘들게 쥐어짜가지고 샀습니다. 오늘 주가가 떡락하는 것을 보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가 아니라 이만큼 싸졌으니까 더 주워 담자였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어차피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할 거라면 하락장은요, 내가 싼 값에 좋은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짜증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해야 될 일이죠. 자, 좋은 건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거 더 싸게 판다는데 나쁠 이유가 없죠. 자,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평가 금액이 줄죠. 그거는 짜증나는 일이지만 지금 당장 팔 게 아니라면 딱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애플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띄게 폭락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너무 넓게 펼쳐놔서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수도 없이 폭락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애플도요, 폭락장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플 못지않은 우량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폭락장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넓게 보면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개꿀 타이밍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쯤에 엄청난 폭락장이 있죠. 그리고 2015년쯤에도 엄청나게 폭락을 합니다. 자, 이때 애플 투자자들은 기분 정말 더러웠겠죠. 자,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2013년 그리고 2015년에 엄청난 폭락장이 있죠. 이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2020년에 엄청 기분 좋게 폭등할 때 산 사람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는 겁니다.
자, 애플이라는 주식을 길게 보면요. 그냥 결론은 하나예요. 진작부터 사놓고 그냥 오래 버틴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자, 이번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A입니다. 자, 얘도 주가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얘도 얼핏 보면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상향한 것 같지만 잘 보시면 폭락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애플과 같습니다. 진작부터 사놓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던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자, 이번엔 아마존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수없는 하락장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지금의 아마존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폭락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죠. 수없는 하락장과 폭락장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합니다. 특히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엄청난 폭락장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폭락장 때 계속 주워 담았어야 지금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폭락장 때 마이크로소프트 개 구리다면서 다 팔고 나갔으면 당연히 이 종목으로는 돈을 벌지 못했겠죠. 자,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인데요. 얘도 똑같죠. 결국에는 우상향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나는 그 기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런 믿음을 못 주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전제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분명히 미래에는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폭락장이 와도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락장에서 손절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싼 값에 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큰 수익을 내가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매매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손절은요,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손절이잖아요. 그런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10배, 20배가 오를 기업인데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손절을 한다면 그것만큼 손해인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손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정말 없는 돈 쥐어짜가지고 두 주라도 그냥 삽니다. 폭락장이 당분간은 더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금화 시키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할 겁니다. 폭락장을 즐기면 저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이니까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